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9월 28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재료 분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재료 분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이제 상한가 하한가 재료 분석이랑 상승 종목 파악, 그 다음에 관심 종목, 그 다음에 하루 명언을 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오늘 이제 환율이 최고 이제 1,442원 달러까지 상승을 했고, 이 달러 인덱스 가격 최고가를 달성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또 장중엔 이 러시아의 이 핵 발사를 암시하는 그런 말이 나오면서 갑자기 지수가 확 떨어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로 인해 핵 방사능, 이 피폭을 막아주는 요오드 물질을 긴급하게 구한다는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수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 코스닥 5분봉을 보면은 그래도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지수가 좀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보였는데, 러시아 저런 핵 발언 때문에 계속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뭐 러시아 이 전쟁에 대해서 좀 장기화가 된 상태라서 이 핵에 대한 문제 그런 게 크게 없었는데, 또 최근에 이제 핵 공격에 대한 이런 이 공포감이 다시 심해지는 상황이었고, 오늘 러시아 영토 합병 찬성 반대 투표에서 찬성이 거의 90% 넘게 나오면서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일단 종가상 1,439원 달러까지 상승을 좀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69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마이너스 2.45%로 끝났습니다. 코스피의 하락이 큰 이유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했기 때문에 이제 하락으로 보이고, 그나마 이제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할 때 이 RSI 지표가 지금 이렇게 과매도권, 이 파란색으로 내려오면은 이 과매도인데, 이 과매도권에 진입을 한 뒤에 곧바로 상승이 나오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이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슬 그래도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전에 글로 썼던 나스닥 전저점은 좀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나스닥이 전저점을 지켜준다면은 코스피나 코스닥도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매도세가 가장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피랑 별반 차이 없고 하락이 큰 상황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3.47%까지 하락을 했고요. 얘도 똑같이 RSI가 일단 과매도권에 진입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나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 그 기관 이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좀 많이 들어온 상황이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수를 하고서 떨어질 때 매수하고, 올라갈 때 이제 개인 그 기관 중에 단타라고 보면 됩니다. 올라갈 때 또 지수가 올라가면은 정리를 하는 식으로 할 텐데, 일단은 이 금융투자가 일단 계속 매수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보면 일동홀딩스가 일본 시오노기와 이제 공동 개발하는 이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가 임상 3상 효능 입증 소식에 상승을 했고, 그린케미칼 2차전지 무음극 배터리 개발 소식에 상 유틸렉스도 나사가 공급을 하는 그 약이 미국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상승을 했고요. IMBC는 국민의 MBC 민영화 추진 소식에 좀 상승이 나오고, 샘표는 100억 자사주 취득 소식에 상승, 코리아 SE는 리튬 플러스가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리튬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소식에 리튬 대여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리튬 플러스와 연관이 되어서 코리아 SE가 상한가를 또 갔습니다. 올릭스에서 만든 약품이 이 300조 원 규모의 그 빅파마 회사가 이 올릭스를 실사한다는 소식에 상승을 하고, 대정화금은 아까 봤던 러시아 핵무기 소식에 이 러시아 이 핵을 방사능 막아주는 요오드 관련 주들이 좀 상승을 했고, 푸른저축은행은 미국 금리 인상 이슈로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달러가 계속 상승을 하니까 좀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연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까지 올라간다라는 그런 소식에 상승을 좀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EM플러스가 PNT와 MOU 체결 소식의 상승, SCI 평가 정보는 이 주담대 금리가 8% 소식에 채권 추심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일동홀딩스는 최근에 이제 조코바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오노기 제약과 개발 중인 조코바 이 아시아 임상이 진행됐었는데, 일단 부작용이 없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상승이 좀 나와준 상황이고요. 근데 워낙에 이 시오노기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왔던 상태고, 또 코로나도 이제 서서히 끝나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린케미칼 2차전지 무음극 배터리 개발 소식에 상한가를 갔고요. 이 무음극 2차전지를 활용을 하면은 이 일반 전기차보다 훨씬 긴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재료 자체는 좋아 보이고, 차트도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만 한다면 2차 전지로 엮어서 상승을 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차트 보면은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앞에서 시오노기 제약 관련돼서 한번 시세가 나온 뒤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움직임이 많이 하락을 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상승에도 120선 돌파를 못한 상태고요. 일동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배열로서 그냥 저런 이슈가 엮여서 반등이 나온 거지, 엄청 강한 이슈가 나와서 상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항 구간을 아직 돌파를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박스권 내에서 이제 물량을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이 고점을 확실하게 넘어주기만 하면은, 이런 고점을 넘어주기만 하면은 그래도 이 재료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유틸렉스는 이 킬러 T세포 치료제가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 소식에 상승을 했고요. 유틸렉스 그동안에 많이 하락한 상태였는데 좋은 이슈를 가지고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제에 대해서 완전 관해 소식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많이 하락을 하는데 반등 시기에는 또 이 코스닥 상승할 때 신약 바이오 종목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를 이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이때 한번 저런 이슈로 해가지고 상승이 앞에 나왔었고,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이런 저항 구간이 있어가지고 이 저항 구간을 한 번에 넘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다가 오늘 다시 이슈가 좀 나오면서 상승이 좀 나와준 모습이고요. 일단 재료 자체는 나쁜 모습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된 거니까요. IMBC는 국민의 MBC 민영화 추진 소식에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YTN 민영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엎어졌는데 MBC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이제 이슈로 이제 정치권에서 민영화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슈 자체로는 좋아 보입니다. 항상 이런 정치권이랑 엮여 있으면 또 괜찮은 모습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차트를 보면은 IMBC는 진짜 그동안에 그래도 YTN으로 상승을 한번 했다가 그냥 YTN도 이제 같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민영화 소식에 크게 상승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YTN 잠깐 보면은 YTN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크게 상승했다가 이제 많이 빠지는 그런 상태였는데 오늘 저런 IMBC 이슈 덕분인지 일단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샘표 100억 자사주 취득 소식에 상승을 했고 이 목적 자체가 주가 안정화랑 주주 가치 제고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제 지수가 많이 빠지고 종목이 빠지는 상황에서 이런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주주 친화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결국엔 매수를 한다는 것, 그 자사주를 산다는 것, 결국에는 나중에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산다는 거는 뭐 나중에 주가 상승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샘표 보면은 뭐 일단 많이 상승했다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 아직 이런 저항대를 넘어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사주 취득 이슈는 좋은 이슈기 때문에 일단 계속 눈여겨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코리아 SE는 리튬 플러스 회사 대표가 그리고 코리아 SE 대표 겸직 소식에 상승을 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달청 리튬 플러스 리튬을 대여한다라는 그런 소식에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튬 플러스 속해 있는 리튬 인사이트는 코리아 SE가 발행하는 전화사채에 투자한다라는 그런 소식에 상승을 했고요. 사실 이슈 자체는 뭐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이 종목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반등이 이렇게 상한가 강하게 나온 겁니다. 이 종목을 좀 아쉬운 게 제가 눌리는 구간에서 이 하락을 이렇게 하다가도 며칠 동안 이렇게 3, 4일 동안 버텨주는 모습에 이게 단기적으로 이런 손절 라인 잡고 떨어지면 매수하려고 했는데 매수 안 되고 바로 올라가 버렸더라고요. 그런 건 좀 아쉬운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올릭스는 이제 NASH 신약이 시총 300조짜리 빅파마가 실사 중이라는 소식에 상승을 했고요. 근데 너무 역배열이고 이게 대표 인터뷰로 주가가 오른 거기 때문에 매매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대정화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오드 관련된 종목이고 일단 대정화금 회사 공지사항에 보면은 실업용이라는 그런 공지가 떠 있습니다. 이게 공지가 나와서 악재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내일 움직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요오드를 일단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정화금 일단 올릭스부터 보면은 역배열이고 120선도 못 뚫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거는 매매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정화금은 그래도 이런 그동안에 이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서 나쁜 모습은 아니다. 차트적으로도 괜찮은 모습이고 혹시나 이제 이 핵 전쟁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면은 얘가 이제 관련주로 엮여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푸른저축은행은 뭐 연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금리가 워낙에 이제 많이 높이 올라가니까요. 하락했던 종목에는 율촌화학이 1조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이 떴는데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단기간 이 공급 계약 기대감으로 일단은 상승했는데 오늘 재료 소멸이 나온 걸로 보이고요. 지니틱스는 전날에 이제 점 상한가를 갔는데 거래량 없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오늘 바로 갭 상승 후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로봇 관련주가 대폭 하락이 나왔는데 어떤 이슈 때문인지 몰라도 일단 이 로봇에 대한 게 아무래도 정책이긴 하지 딱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점이었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걸로 보입니다. 또 보면은 율촌화학 같은 경우 그동안에 연속적으로 상승이 많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결국 고점에서 1조 계약 이슈 이런 게 있어도 그게 이 주가를 올려서 털어먹기 위한 세력이 털어먹기 위한 그런 그 이슈였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네틱스 전날에 이제 점 상한가를 갔으나 그냥 갭 상승 후에 바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전 고점을 돌파를 하냐 마냐 하면서 우리 같이 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여기를 잘 버텨주다가도 오늘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뭐 여기서 21선을 좀 깨긴 깼는데 내일 바로 양봉이 나오면서 회복을 하는지 그런 걸 좀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상승 종목 파악을 하면은 오늘도 똑같이 거래대금 상위에서 이렇게 종목들 내려서 거래대금 300억 이상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안 봤던 종목들 위주로 보면은 한창산업이 오늘 좀 상승이 나왔고요. 근데 윗꼬리가 많이 달려가지고 이 종목이 만약 상승이 더 매매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은 이런 저항 구간은 돌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딱 저항 구간에 있으니까 여기를 넘고 나서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은 아나텍은 아까 잠깐 봤었고 AF 더 밸류 W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 이슈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이 좀 시원하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틀 동안 음봉이 나왔지만 나왔을 때 거래대금이 이렇게 확 줄어드니까 줄어들면서 음봉이 나왔는데 이런 걸 보면은 아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아 세력이 좀 안 팔았겠구나 팔지 않았구나 싶어서 일단 그런 모습으로는 좀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일단 반등이 나왔으니까 지금 보기엔 늦은 것 같고요. 일동제약 받고 신성홀딩스는 이제 이 곡물 관련된 종목인데 여기 저항대가 있으니까 못 넘었기 때문에 바로 보진 않고요. 세원 ENC도 그냥 이런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은행 이런 은행주가 또 얘가 원래부터 또 대장이었죠. 금리 인상 수혜를 받아서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인데 결국에는 이쪽 이 테마가 이 은행주나 채권 추심업이 빨리 이제 좀 많이 떨어져야 그리고 달러가 떨어져야 지수도 반등이 나올 거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는 근데 사실 리스크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수 빠진 상태에서 결국 그 더 밑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반등을 좀 기대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괜히 이제 그 반대되는 이런 해지 종목들을 특히나 고점에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기에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B2N 120선을 이렇게 해서 보면은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EV 첨단 소재는 이게 보면은 이런 최근에 이거는 니켈인가요? 아, 수산화 리튬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 여기를 이제 박스권으로 잘 버텨주고 있고 박스권 잘 버텨주고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이 박스권 돌파한 이 구간을 지금 지지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봉에서 보면은 그래도 이런 저점 구간을 잘 깨지 않으면서 오늘도 뭐 이렇게 상승했다 곧바로 떨어져가지고 위험한 모습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밑구간에서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게 만약 떨어진다면은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구간을 지금 이 박스권을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가 여기 손절을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어졌던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근 이 리튬 관련된 이슈가 또 크게 있고 얘가 아직 5일선을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를 이제 손절로 잡고 매매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EV 첨단 소재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높은 구간이니까 손절을 생각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고려신용정보도 채권 추심업으로 상승 나오고 삼진제약이 얘가 이제 상승 나올 때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그런 특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에 윗꼬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종목들이 윗꼬리가 많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장중에 상승했다가 장 후반에 떨어지는 그런 종목이라는 건데 일단 여기 선을 그었을 때 이런 저항 구간, 전고점 구간을 아직까지 오늘 종가상 넘어준 게 아니기 때문에 넘고 나서 뭐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일알미늄이 나쁜 종목이 아닌데 또 이렇게 이 구간에서 저점을 잘 지키다가 오늘 양봉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얘는 눌리게 되면 한번 매수를 원래는 사실 오늘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살짝 매수가까지는 오진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종목이지 않나 생각하고 CJ는 뭐 볼 게 없을 것 같고요. GSE도 크게 볼 게 없고 3기는 이제 포르쉐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이제 내일이 이제 IPO 포르쉐 상장이 그게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재료 소멸로 이제 하락한 모습입니다. 시간에 의해서 하락을 좀 했고요. 나머지는 크게 볼만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관심 종목을 보고 새로 관심 종목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 뽑았던 관심 종목을 보면은 결국에 이제 지수가 이제 크게 밀리다 보니까 여기 관심 종목 뽑았던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하락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사실 지수가 먼저 잡힌 다음에 관심 종목을 뽑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을 좀 하는데 그래도 아까 봤던 종목들 중에서 뭐 EV 첨단 소재 이렇게 손절이 짧은 구간, 그러니까 손절을 짧게 생각하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일단 관심 종목으로 편성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루원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손절 여기 저점으로 잡고 매수를 4등분선 그어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하기로 했는데 결국에는 밀려가지고 손절이 나와버렸습니다. 참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이제 손절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유일 로보틱스도 이 전 저점을 이제 깨니까 결국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 예선테크 얘는 이제 제가 이제 리딩으로 준비를 했던 그런 종목이었고 1810원에 이제 1차 매수를 기다렸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내일 이제 그 재료 소멸 예정이었기 때문에 오늘 따로 매수를 한 건 아니었지만 일단 1810원에 이제 1차 매수하고 조금 더 떨어지면 1760원 구간에서 2차 매수하는 식으로 기다렸었는데, 그래도 만약 매수가 됐다고 하면은 그래도 바로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어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 한 두 군데 정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얘는 이제 관심 종목 지웠어야 되는데 이 하락이 나올 때 거래량이 이제 음봉으로 떨어졌다라고 했죠. 거래량이 얼마 안 터지면서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저점 구간이 이제 매수 구간이 되면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하는 식으로 볼 수 있었고, 이런 구간이 이제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간. 결국에는 이 가운데 라인보다는 낮은 구간이었고, 그 다음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안 좋은데도 잘 버텨주면서 야금야금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한 뒤에 이 구간에서는 이제 정리를 할 만한 그런 단계였고, 근데도 이제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한번 눌림 손절 잡고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자리였다 생각해서 이제 기다려보긴 했는데, 이제 오늘은 아니었고 어제 확 떨어졌으면 매수를 했을 텐데 그런 건 아니어서 일단 매수를 따로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관심 종목을 뽑을 건데 어떻게 뽑을 거냐면은 이 조건 검색식을 이용해서 종목을 잠깐 이제 뽑았습니다. 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그냥 이 40일 동안 거래대금 500억 이상 한번 터진 종목들과 그다음에 이틀, 3일 전 저가를 연속적으로 지켜주는 종목들을 위주로 관심 종목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체크를 하면은 이틀 전에 저가가 3일 전에 저가보다 높아진 종목들을 이거를 체크하면은 나오는데 종목이 몇 개 안 나와서 일단 이거를 체크를 풀고 나머지 36개 종목들 중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괜찮은 종목들은 뽑아가지고 매매를 또 해야겠죠. 여기서 또 보면은 일단 코리아 SE 같은 경우는 이게